자, 그러면 앞서 이제 설명한 자료구조 스트럭처 배열에 기반해서 이제 덧셈 연산을 구현한 방법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padd라는 이름으로 이제 덧셈 함수를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p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일단 이런 정보들이 다 넘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제 두 개 다항식을 더해서 이제 최종적인 d 다항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일단 a 다항식의 시작 위치, 끝 위치, 그리고 b 다항식의 시작 위치, 그리고 끝 위치를 정보를 이렇게 스타트 A, 피니시 A, 스타트 B, 피니시 B로 제공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D 다항식에다가 이제 저장할 거기 때문에 D 다항식의 시작 위치랑 끝 위치를 이제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 D 다항식의 위치의 경우는 이제 이게 리턴 값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이제 A 다항식, B 다항식에 대한 뭐 스타트, 피니시 변수처럼 이제 그냥 콜 바이 밸류에 의한 형태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제 콜 바이 레퍼런스로 넘어오고 있죠. 여기 앞에 에스터리스크 붙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 padd 함수를 돌린 다음에 나타난 결과를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스타트 d와 스타트 피니시 d는 결과를 넘겨받기 위한 변수가 아니고 이 함수를 수행한 후에 결과를 넘겨주기 위한 변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함수 내부를 살펴보면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while 루프를 돌리면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차수를 비교하는 거죠. 컴페어 구문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 차수 비교한 값이 결과가 이제 동일하냐, A 쪽이 크냐, B 쪽이 크냐에 따라서 이제 A 익스포넌트보다 B 익스포넌트의 최대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이제 어태치해 주는 거고, 그리고 A 익스포넌트가 B 익스포넌트보다 더 크게 되면은 A 텀을 어태치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똑같을 때는 개수를 덧셈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개수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어디에 정보가 들어있냐면 각 텀즈는 이제 원래 이제 원 글로벌 메모리니까 한 개의 글로벌 메모리니까 A 당식도 쉐어하고 B 당식도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텀즈는 똑같이 다항식에 관계없이 똑같은 배열을 쓰는 거고, 다만 이제 A 다항식의 스타트 위치 또 이제 B 다항식의 스타트 위치라고 해서 이제 인덱스를 쓰게 되면 이 텀즈에서 A 다항식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A 다항식의 스타트 위치 중에서도 멤버가 두 개가 있잖아요. 코에피션트가 있고 익스포넌트가 있는데 코에피션트 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덧셈 연산을 해줘야 코에피션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성된 코에피션트 값을 익스포넌트하고 같이 이제 해서 이제 어태치 D 다항식 쪽에 어태치 해주게 되면 이제 덧셈 결과가 생성이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최대 차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B 다항식 또는 A 다항식 중에 한쪽을 이제 D 다항식 쪽에 이제 어태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B 다항식의 익스포넌트가 더 큰 경우에는 스타트 B에 대한 코에피션트와 익스포넌트를 어태치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 B를 하나 더 1 증가시켜주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 B당식이 이제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스타트 B고 여기는 피니시 B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항식을 앞에서부터 차수가 높은 것부터 뭐 낮은 형태로 이제 이렇게 기재를 해놨으면 지금 여기를 처리를 했으니까 이 가장 높은 텀 B당식에서 가장 높은 텀을 처리했으니까 이거를 연산을 마친 후에는 다음 텀으로 이제 우리가 한 개 더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서 이제 앞서 코딩 했던 데에서는 이런 동작을 어떤 거 가지고 했었나요? 이 위치에 이제 스타트 B 뿔뿔이 아니라 remove라고 하는 이제 함수 호출이 아예 들어가 있었죠. 앞에서는. 그래서 계산 끝낸 텀은 아예 삭제해버리는 동작을 취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왜냐면 덧셈 했다고 해서 B당식 정보가 사라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제 인덱스 값만 하나 증가시키는 형태로 해주면 다음번 연산을 할 때는 이 스타트 B 인덱스가 이쪽을 가리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 당식의 익스포넌트가 최고 차수일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 A에 대한 코에피션트랑 스타트 A에 대한 익스포넌트를 이렇게 어태치 해주고 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A 당식의 스타트 위치를 1 증가시켜주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while 구문을 다 돌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덧셈이 완성이 되게 되지요. 그리고 while 구문을 돌 때 이제 그 조건문에는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그 다항식이 제로냐 아니냐, is 제로 이라는 연산을 써서 이제 구현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인덱스를 가지고 조건 비교하면 되죠. 스타트 위치가 피니시 위치보다 앞서 있기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제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뭔가 텀이 있으니까 이 A 당식의 정보가 배열상에 이제 기재가 되게 되는데 당연히 스타트 위치가 피니시 위치보다 앞에 있을 때는 뭔가 기재가 돼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스타트 위치랑 피니시 위치가 뭐 같다 그러면 이제 텀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정방향에 있을 때 스타트 A와 피니시 A가 정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에 한해서 while 루프를 동작시키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덧셈은 이제 다 했는데 덧셈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고려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양쪽 중에 한쪽이 연산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그 한쪽 다항식이 다 소진이 돼 버리면 이제 이 while 조금 전에 말씀드린 while 조건문은 동작하지를 않잖아요. 이 while 조건문은 어떤 형태냐면 A 다항식에도 현재 계산할 텀이 남아 있고 동시에 end 그리고 B 다항식에도 현재 계산해야 되는 다항식 텀이 남아 있을 때만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고 그 중에 하나가 소진돼 버리면 그러니까 뭐 A 다항식 쪽에 계산을 다 마쳤고 B 다항식 쪽에는 아직 계산할 남은 다항식 텀들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더 추가적으로 계산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남아 있는 다항식 전부를 결과 다항식에다가 쭉 어태치 해주는 동작이죠. A 다항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B 다항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주면 어태치 쭉 결과 다항식에다가 추가해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별도의 계산 없이 그냥
그대로 추가 어태치만 해주면 되는 이유가 그 한쪽 다항식이 이미 다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동일 차수의 다항식 텀이 이 소진되어 있는 다항식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카피해주면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y1 다항식이 x 3승이고 이제 1이었다. x 2승이었다. 그리고 y 두 번째 다항식은 x 3승, 2x 2승, x 5였다. 그러면 우리 앞서 이제 while loop는 어디서만 돌아가냐면 요 부분. 지금 차수가 동일한 텀이 양쪽에 있는 경우에만 while loop 이 앞서 이 부분의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쪽의 다항식이 다 이제 소진돼 버린 경우, 여기와 여기를 계산할 때 y2 다항식에서 이 x 텀하고 상수 5 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이쪽은 다 소진돼서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다항식을 그대로 그냥 결과 D 다항식에다가 이제 갖다 추가시켜주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아있으면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여주는 동작을 하는 게 이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각 이제 다항식의 그 길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연산량이 소요가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노테이션인데 비고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자료구조의 알고리즘 복잡도 분석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노테이션입니다. 네, 요 내용이 이제 원래 이 챕터 1에 있어요. 이 교재의 챕터 1에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노테이션이 나오는 거는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을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그 자료구조에 대한 학습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서 챕터 1의 내용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태치 동작에 대해서도 이제 좀 구현을 어떻게 하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태치는 이제 그 앞서 그 봤던 코드죠. 그러니까 우리 요 바로 전전 슬라이드에서 어태치 계속 나오는데 이 어태치를 여기서는 어떻게 구현을 했길래 이 어태치를 쓰나 이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결과적으로 이 available한 위치에 새로운 텀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게 이제 어태치죠. 왜냐면 우리가 이 available이라고 하는 이 인덱스 포인터 변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계속 항상시 이 available 인덱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available한 위치에다가 이 지금 어태치 들어온 값을 여기서 어태치 함수에 같이 들어오는 값은 뭐냐면 코에피션트하고 익스포넌트죠. 그것들을 이제 샥샥 넣어서 새로운 텀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available 변수도 이제 1 증가는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available 변수 값을 사용할 때 첫 번째 사용할 때는 1 증가시킬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는 두 개의 정보인 거니까 같은 인덱스 번호에 대해서 코에피션트와 익스포넌트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첫 번째 사용에서는 available 변수를 1 증가시키지 않고 대신에 두 번째 변수에서 이제 이 available 변수를 1 증가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이 available 변수의 값이 maxterm에서 우리가 앞서 정의한 내용에 비해서 더 커지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의 경우에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컴팩션이라고 하는 동작이 조금 이제 요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어레이에 이제 저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어레이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이제 항상 발생하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항식 중에 하나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폴리노미얼 b가 이제 잘 사용되다가 이제 사용이 끝나서 뭐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메모리상에서 해제했다. 그러면 그 b 폴리노미얼이 사용하던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냅두면 자리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계속 이 available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1 증가시키는 형태로 새로운 다항식을 정보를 넣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언젠가는 이제 100까지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증가시키는 스킴으로만 가면. 근데 앞서 이제 폴리노미얼 앞서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폴리노미얼 중에 안 쓰는 게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쓸 거면 이제 해제해 놓은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그 위치에 다른 폴리노미얼을 또 넣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예 이제 그 컴팩션이라고 해서 한 방향으로 쫙 밀어붙여서 그런 비는 공간을 없애주는 동작을 해주게 되면 남아있는 공간을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컴팩션 동작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구현 또한 뭐 스파스한 텀들이 많은 이 다항식에서는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유용하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제기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무브먼트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파스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그 자료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전부 다 다루기는 어렵고 스파스 매트릭스의 개념하고 이거를 다루기 위한 ADT 정도를 조금 이제 보기로 하죠. 일단 스파스 매트릭스는 희소한 그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이 희소 행렬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여기 선형대수 쪽에서 이제 다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0인 부분이 좀 많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희소한 행렬로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러한 매트릭스는 이제 스파스한 매트릭스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들이 0이 아닌 엘리먼트들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 필요한 공간은 사실 여기는 이제 36 공간이죠. 행열을 6개씩 로케이션 했으니까. 근데 실제 36개의 사용 가능한 공간 중에서 8개의 엘리먼트에만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메모리 효율이 좁지 않은 거죠. 반면에 여기는 이제 5x3의 즉 15개의 메모리를 헐로케이션을 해서 15개를 풀리 유틸라이즈 하고 있으니까 얘는 상당히 메모리 사용률 효율성이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파스한 매트릭스의 경우에 어떠한 자료 구조를 썼을 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연산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이 스파스 매트릭스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자료 구조를 좀 ADT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ADT가 바로 이 스파스 매트릭스 ADT이겠고요. 이 스파스 매트릭스 ADT에서 당연히 뭐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기본 동작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이 스파스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 함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행하고 열에 대한 정보를 주면 일단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행렬이니까 행렬 간의 덧셈, 곱셈에 대한 연산이 될 수 있도록 add, multiply 함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트랜스포즈 그 전치라고 하는 동작을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연산 중에 하나니까 트랜스포즈 해줄 수 있는 함수도 또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ADT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동작에 대한 세부사항을 여기다 다 명세하는 건 아니고 이 각각의 동작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정도만 이제 기재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구현은 이 ADT를 보고 구현하는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파스 매트릭스의 오브젝트는 어떤 거냐면 행 정보, 열 정보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밸류를 저장해주는 이제 공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각각 로우하고 컬럼은 인테저이고 그리고 밸류 에 대해서 밸류가 대응하는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이렇게 세 개 엘리먼트가 한 개 세트로 이제 존재하는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 사용되는 이런 뭐 맥스로우, 맥스컬, A, B와 같은 키워드들에 대한 정보는 역시 펑션즈 바로 밑에 줄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